자, 요즘 평범한 국민들 사이에서도 주식 투자가 인기가 많다라고 하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주식 투자였는데, 최근에는 개인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주식이 오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한 그 회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죠? 회사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물건을 많이 팔아먹고 돈을 많이 벌어오면은 그 회사의 주식 가치 평가액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을 가끔 보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당기고 괴롭히고 있는 정치인들을 뽑아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늘리고 규제를 늘리는 사람들을 뽑아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이낙연이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 이익공유제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반시장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이익공유제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돈 잘 버는 기업들의 이익 일부를 빼앗아 가지고 돈을 못 버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나눠주자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익공유제라고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보셔도 관련된 뉴스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 우리나라가 정말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되어버렸나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디 이름 없는 저기 촌동네 군의원, 시의원들 레벨도 아니고 무려 유력한 정치인 입에서 이런 소리가 대놓고 튀어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이 나라가 공산화되어 가고 있다는 표현이 지나치게 들리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은 아직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최근 이낙연이는 이익공유제를 대놓고 떠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사람이 아닌 민주당 안에서도 극소수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을 정도예요. 자, 뭐 문제는 이낙연이가 근데 훨씬 힘과 발언력이 강하다라는 게 문제겠죠. 이낙연이는 최근 이익공유제를 운운하면서 상생의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 더불어 사는 세상의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딴 소리를 떠들어댔습니다. 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겠다라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정부 여당에서 몽둥이 쥐고 으름장을 놓으면 그게 기업들 입장에서 진짜 자발적인 참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겠죠. 안 하고 버티면은 저 인간들이 가만히 두고 볼 인간들입니까? 또 합법이라는 이름 하에 온갖 세무조사나 행정규제로 대놓고 기업인들을 괴롭히고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경영권을 흔들어 댈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은 온 나라가 다 같이 망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그룹을 하나 잘못 뽑은 대가를 뼈저리게 톡톡히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익공유제라는 게 별것 아닙니다. 단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익을 공유하자, 우리도 좀 나눠 먹자 이겁니다. 자, 근데 누구한테 뜯겠어요? 결국은 어려운 와중에도 돈 잘 벌어오고 있는 기업들한테 삥을 뜯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황금알 낳는 거위들 그거 배가 아프니까 배를 갈라보면 황금알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으니까 그 거위의 배를 갈라 먹겠다라는 것이죠. 자, 재정 지출을 눈덩이처럼 늘리면서 국가 운영을 방만하게 운영하니까 역대 정부 중에서 제일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있는데도 돈이 끝없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익공유제라는 살다 듣도 보도 못한 사상 초유의 정책도 정책이랍시고 들고 나오는 겁니다. 돈 잘 버는 기업들의 삥을 뜯어가지고 손실 보고 있는 기업들, 소상공인들에게 이익을 일부 나눠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상 국가가 국민과 기업들을 상대로 대놓고 강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본 기업들에게 돈을 걷어들여 가지고 손실을 보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는데, 아니 한 기업이 벌어들인 그 이득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전국경제인연합에서도 우려했다시피 한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은 단순화할 수가 없습니다. 제품 경쟁력이 향상됐다든지 그때그때 시장의 상황이 달라진다든지 환율의 변동 등에 따라 가지고 한 기업의 이익은 다양한 수많은 원인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100% 코로나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이득을 봤다? 이 기준을 누가 잡을 겁니까?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 벌어들인 이익금을 전부 뱉어내라고요? 일부 뱉어내라?
말도 안 되죠. 민주당은 지금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그 기준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눈이 많이 내리는 상황이라고 쳐봅시다. 미국에 보면은 한 번씩 거대한 허리케인이 몰아치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때 삽이라든지 수리도구 같은 거를 파는 철물점이라든지 생수업체들의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올해 태풍이 왔으니까 특수한 상황에 이익금이 늘어났으니까 철물점들 너네 세금 더 많이 내라, 생수 판매자들 너네 세금 더 많이 내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특수한 상황에 돈을 벌었다고 해가지고 철물점과 생수업체에게 이익공유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그거는 아니라고 여러분들도 느낄 것 아닙니까? 그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이익공유제 같은 이런 미개한 논리가 진지하게 논의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나라의 유력한 정치인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이득을 봤다라고요? 그 기준은 도대체 전지전능한 누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결정할 겁니까? 그럼 코로나 특수이익을 우리가 얘기를 가정을 해보자면 그러면 뭐 배달업체들 앞으로 세금 늘릴 겁니까? 컴퓨터 업체들 요즘 조립 컴퓨터가 많이 팔린다고 하니까 컴퓨터 업체들 세금 늘릴 건가요? PC게임, 모바일 게임 만드는 회사들 요즘 게임이 많이 팔린다고 하니까 게임 업체들까지 이제는 또 멱살을 붙잡아 흔들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가정용 운동기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 스포츠 운동기구 만드는 판매자들 수익금을 일부 빼들어야 되나요? 안 된다라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런 미개한 발상 자체가 무려 그 나라의 20살이 넘어가는 성인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의논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머리가 아프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대한민국 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이익공유제가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현실인가? 이런 자괴감이 든다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정치권에서는 또 돈 잘 버는 대기업들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얘네들 만만하니까 또 돈 뜯겠다라는 거죠. 요즘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흔히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곳에다가 주식 투자한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곳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한다고 하면은 진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말로. 자, 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같은 업체들이 최근에 이익공유제의 어떤 대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확정된 거는 아닌데 거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잖아. 얘네들 이러다가 논란되면은 또 우리가 확정한 적은 없다. 그거 가짜뉴스다. 이런다니까? 그런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 자체에 국민들이 경기를 일으키고 난리를 쳐야 이런 것들이 법안이 감히 이제 입안되지를 못하는 거라니까요. 가짜뉴스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리고 저런 기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저 기적의 기준치를 또 누가 잡겠습니까? 정치인 자기들이 결국 만들겠죠. 특권 계층 마냥 지들이 전지전능한 것 마냥 마음대로 그 기준의 선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선을 그어댈 겁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큰일 났다라고 제가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들이 이런 거를 보고도 별 생각이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 선동당해가지고 난리 떨어대던 거 10분의 1만큼이라도 제발 국민들이 불평불만을 해준다면 소원이 없겠는데 지금은 어떤 주동 세력이 없고 주입해주는 그런 뽐뿌지를 넣어주는 바람잡이 역할을 해주는 언론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훨씬 부당한 거를 보면서도 말을 못해요.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불평불만조차 못하는 게 이 나라의 그런 민도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나라 걱정을 우리만 하냐 이 말이에요. 안타깝잖아. 다들 동의를 하시겠지만 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강제로 나눈다는 것은 당연히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공산주의적인 발상이에요. 또한 이런 행동은 한 기업을 일구기 위해 노력한 소유주와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국가가 강제로 힘으로 빼앗아가는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일하는 오너와 주주, 회사원 및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 기업의 상업행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던 외부 기업, 소상공인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도 좀 나눠 먹자라고 이런 식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굶더라도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삥을 뜯으면 안 돼요, 타인들에게.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헛소리가 무려 사회 지도층의 입에서 대놓고 튀어나오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 2021년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이익공유제가 왜 잘못된 건지 열심히 설명을 해야만 하는 이 현실 자체가 심히 괴롭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인가 잘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요즘 주식 투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주식 투자하고 기업에 투자한다면서 선거철만 되면 민주당을 찍거나 좌파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이 잘 되어야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 평가액이 올라가는 건데 실제 선거철 투표철이 되면은 투표 날이 되면은 지가 찍는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기업을 괴롭히고 경영주들의 목을 조르고 규제와 세금을 늘리는 애들인데 그런 정치인들을 뽑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주식 투자자가 말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국민들이 어리석다 이러고 말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지난 10여 년간 수십 년 전까지는 갈 것도 없어요.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이 SNS에서 너무나도 편향적으로 사회 가치관을 세뇌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면서도 자기 이익에 실제로 위배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명분론에 미쳐버려가지고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